서울 동대문을 꼭 가봐야 되나? 다른 방법으로도 동대문 안 가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대한민국에 앉아 있다고 지금 미국을 모르나? 안 가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보를 전부 다 어떻게 흡수를 하느냐 따라서 틀리지는 거죠. 내한테 들어오는 정보만 정확하게 흡수만 할 수 있다. 내 실력으로 변하는 겁니다. 다 알게 돼. 정보만 들어왔는데 나는 다 알게 된다고. 정확하게 흡수하는 사람이 있고 막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는 형은 어떤 형이냐면 정보가 들어오는데 내 식으로 갖고 계산을 해갖고 갖다 대보는 사람. 요거는 막는 겁니다. 정보가 들어오는데 안 막는 형은, 안 막고 흡수하는 형은 정보가 들어오는데 덩신같이 싹 받아 먹는 사람. 이거는 안 막는 게 돼갖고 내 실력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실력이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들어와가지고 자기 공명을 일으키갖고 제자리 찾아 들어가고 해갖고 모질하는 것을 채워주거든요. 사소한 게 모질해갖고 큰 일을 망치는 겁니다. 아무리 큰 프로젝트고 큰 이 공사를 잘해놔도 보도침이 한 개를 잘못 쪼아가지고 이 집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조그마한 낫도 하나 때문에. 이 큰 공사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주 빠진 데가 없나를 잘 살피는 거거든요. 달나라 간다고 우주선을 만들었는데 뭔가가 하나 빈틈을 만들어놨고 가다가 터지잖아요. 안 띄운 것보다 못한 거야. 여기 공부입니다. 우리는 이 대자연에서 인연법으로 줘갖고 우리한테 말 한마디 들리게 하는 것도 네 공간이 빈 게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걸 이양 들려버렸잖아요. 들렸는데 이거를 왜 이걸 흔드나요? 들렸으면 놔두면 되지. 그럼 속도 갈 건데. 내 잘난 거래 갖고 그거는 막 그렇더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 막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막 잔소리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뭐 쓸데없는 소리로 들었으니까 안 들어온 거죠. 이양 시간이 그렇고 들을 수밖에 없었다면 들어가 챙겨놓으세요. 그러고 쓱 지나가는데 피곤한가요? 뭐가? 그럼 내끼 될 끼인데. 그럼 모지라는 게 찼을 건데. 저건 다 아는 소리를 한다 그러는데 알아도 네가 이해를 해갖고 깊이를 못 만지니까 자꾸 들어온다 이가. 몇 분 듣다 보니까 쓸데없이 들은 게 아닌 거라. 여기 모지라는 걸 채우러 오는 거거든요. 들은 소리 또 들으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깊이를 다 채우지 못했으니까 또 듣고 상기해갖고 또 하면 더 여차 이 말이거든. 스승님이 이렇게 남을 만나는 것은 네가 거기서 하나라도 배우라고 지금 만나는 겁니다. 힘없는 게 남을 도울 수가 있느냐? 자연의 법칙이 그런 게 없습니다. 돕지 마.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뭔가를 하나라도 배워. 그걸 내가 이렇게 노력을 그렇게 하면 100일만 노력을 하면 터져 너가. 이래 물리가. 그렇죠. 도움받는 게 뭔가 배우는 게 뭔가가 물리가 터져요. 그때서부터는 일자천리야 이렇게.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 남을 만나는 것은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뭔가 얻기 위해서 사람을 만난다. 무엇을? 물질이 아니고 한마디라도. 말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사람의 말은 말이죠. 절로 건너가면 에너지가 건너가는 거예요. 네가 바른 자세로 받아버리면 내가 힘이 생겨. 엄청난 에너지가 사람의 말이에요. 이 말을 잘못 이렇게 받아들이면 내한테 창이 되고 잘 받아들이면 이것이 에너지로 변해갖고 내가 힘이 생긴다.
힘 못 쓰던 사람 또 말 한마디 듣고 일어나 버려요. 병이 낫는다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근데 저 사람 말은 아주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거든. 쓸데없는 소리가 니한테 왜 들리게끔 인연법이 왔겠냐. 그것도 모르는 놈이니까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 쓸데없는 소리를 진지하게 받아줘 봤더냐. 받고 나면 니한테 모지렘이 채워지는 걸 왜 모르냐.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내한테 올 때는 이유가 있느니라. 자연법에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잘못 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내 식으로 세상에 주는 환경을 바르게 썰어 마시면 이게 전부 다 내 거예요. 내가 길을 잘못 놓으면 주는 환경을 전부 다 내치워 놓고 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필요 없이 내한테 오는 인연법은 단 한 명도 없고 0.1mm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내한테 오는 인연법으로 오는 모든 환경들이 3년만 내가 썰어 마시면 너는 1차 도인이 되고 7년은 썰어 마시면 2차 도인이 되고 10년만 바르게 이렇게 썰어 마시면 너는 이 세상을 전부 다 풀 수 있는 물리가 터지는 큰 도인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입으로 편견을 하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순간 오는 환경을 지금 내치는 것이고 우리는 힘이 없으면 남한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에너지를. 그것이 내 힘을 채우는 것이야. 힘이 없으면 겸손해져야 돼. 응? 겸손하게 상대들이 잘난 척 하는 것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한테 들어오는 약이야. 지금은 기분이 조금 나쁠지라도 약이 조금 쓸지라도 마시라는 소리는 기분이 조금 나빠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지금 움직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시고 지나가라는 거죠. 조금씩 마시면 이것이 양이 모여갖고 물리가 일어나서 내 힘으로 바뀌어.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이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이렇게 듣는 거는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들으면서 내한테 주위에 오는 이런 환경들을 바르게 소화하는 이게 이제 내 힘을 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를 착각하면 안 돼. 모르는 거를 내가 듣는 것이 내 공부예요. 모르는 거. 근데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자꾸 수준 낮은 소리를 하는 거는 알기는 아는데 수준 낮다고 자꾸 버리던 그것이 네가 모질해 갖고 그 실력을 못 쓰는 거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다 받아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공간이 많이 비어가 있으면 너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어. 남이 안 먹어줘. 내 실력이 좋다라는 것은 남이 먹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거러지도 먹어주고 대통령도 먹어준다면 너는 실력이 꽉 찬 것이고 촘촘히 이것이 빈 공간이 없는 것이야. 하지만 어떤 일부만 먹어주고 일부수 안 먹어주면 내 공간이 비었기 때문이야. 이거를 인연법으로 전부 다 내한테 날라준다는 사실이거든. 쓰러 마셔. 힘없는 사람이 잘났다라고 하면 절대 힘을 줄 수 없어. 내 자신을 빨리 파악을 하라. 내가 지금 힘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힘이 없다면 많은 에너지를 소화하라. 그러면 스스로 힘을 갖게 된다. 내가 힘이 있으면 있는 만큼 이 인연법으로 와가지고 내한테 미션을 줄 것이니 그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라 변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기 있어지고 인자 세상에 등극하게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내가 식당에 그릇을 씻고 갈 처지라면 거기에서도 들리고 보이는 모든 것을 소화만 하지 입 열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100일만 노력을 하면 신용이 나기는 얻어지는 만큼 내가 바뀝니다. 분별도 바뀌고 힘이 들어와 있고 힘이 있으면 자리를 이동해야 돼. 설거지를 안 시켜.
이 신용이 있으면 설거지를 안 시키고 다른 걸 시키고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리가 바뀌어가 다른 환경을 주니 이걸 또 소화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달라지고 그래서 자리가 또 바뀌어서 다른 걸 시키고 요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내 환경이 변해지는 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말아요. 힘없는 사람이 잘난 척 하는 만큼 꼴물견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의 총체적인 병이야 이게. 요거는 내 고집입니다. 이게 내 고집이고 내 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상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아상을 부렸던 아상입니다. 이건 뭐냐? 내 방법이 옳다라고 여기서 놓지 못했던 거. 이게 내 방법이 옳은 것이었었느냐? 임자를 못 만나봐갖고 옳은 줄 알고 있었지. 임자를 만나면 딱 깨지는 게 요게 내 아상이고 내 방법의 논리고 내 이론입니다. 이는 대자연의 법칙으로 해서 바른 답이 아니고 너의 언제는 너한테 맞고 언제 어디다가 가면 이게 털리게 돼가 있어서 운행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운행이 안 되는 거를 이걸 찾으려고 들어야지 이걸 내가 자존심이라고 앞세워 가지고 이걸 끌고 가버리면 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때 이걸 고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고치지느냐? 상대를 존중하라. 요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없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 내가 겸손해집니다. 내 걸 고집하지를 안 하고 상대한테 이런 걸 잘 같이 의논을 해보고 상대를 존중하라는 거죠. 존중하고 내가 조금만 나를 낮추어서 낮추는 간다 하니까 비굴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져라.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미덕이고 내가 상대한테 겸손하면 상대는 절대 나를 치지 않는다. 이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가 있어요. 인간은 절대 상대한테 내가 겸손하면 상대가 나를 물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상대가 내한테 화근을 일으켜서 다가온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 조금씩 경험을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인자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내 공부를 조금씩 잡아간다라고 하면 네가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 1년 동안 노력한 것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3년만 내가 노력을 하고 나면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난 사람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행위가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이는 간이 달라지고 사고가 보는 이 식견이 달라진다 이 말. 이 패러다임이 달라져. 이것이 인자부터는 스스로 운행이 일어나게끔 내 공부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스스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내가 노력한 척도 이제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다스리고 겸손하면서 노력을 했느냐, 겸손하고자 노력을 했느냐, 여기서 내 공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nom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에 잘났고 나는 내대로에 잘났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바보는 바보로서의 자기 할 것에 저기 내보다 나은 거거든요. 저쪽 거러지는 거러지가 해야 될 일을 내보다 더 잘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겸손해야 되고 그걸 내가 모르니까 내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 이거죠. 거러지 삶이라고 해서 내가 한 벌의 왕자로서 있다고 해서 거들먹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거러지도 자기 삶에서는 아주 뜻있고 깊은 거예요. 이 대자연에는 거러지부터 해갖고 왕 임금까지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어떤 삶도 전부 다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멸시하지 말고 낮게 보지 말고 상대를 존중하라. 여기 하나님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준 겁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딴소리 한 게 아니고 다른 걸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도 다 소중하다. 요걸 가르쳐 주고 서로를 존중하라고 가르쳐 줬던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딴 사람을 뭉구면은 그 하글이 분명히 너한테 똥물이 튀어서 네가 어려워지나니. 요렇게 왔던 거예요. 이제 요런 거를 지금 당장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바른 법칙은 알고 그렇게 해야 내가 공부하는 방법, 노력하는 방법들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노력하는 그 속에 더 많은 거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더 많은 힘도 줄 수 있고 노력하는 그 속에 선천시대가 지나고 후천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바른 인생을 안 살면 누구든지 혼나고 바른 인생을 살면 누구든지 살기가 좋아지는 세상이 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은 이 대한민국은 지식사회입니다. 지식인답게 그게 걸맞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어려움이 온다.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분명히 잘못 살은 것이다. 요건 답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렵다. 병이 온다. 나는 잘못 살았다.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온다. 우리 집안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이거는 답이 두 동가리가 안 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왔으면 왜 어려움이 왔는가? 찾아라. 우리가 어려움이 오기 전에 바른 걸 알고 바르게 살았으면 이 어려움이 안 왔을 텐데 모르고 살다가 보니까 어려울 수 있다. 이때 방치해두고 또 찾지 않으면 더 어려움이 큰 게 오고 또 방치해두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지나가면 더 큰 어려움이 와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힘들게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질문하신 분의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무엇이 내가 제일 이게 모순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야만 됩니다. 제일 모순이 뭐냐? 고집세다. 요겁니다. 다른 거 성품이 나쁘고 열심히 안 살고 이런 분이 아니고 고집이 세다. 내 고집이 세면 상대 말을 잘 들어서 내가 소화를 못한다. 요래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이 세면 상대를 무시한다. 세상은 같이 오로 사는 세상으로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 환경을 접하라고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부정하지 말고 접해라. 접하라고 지금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내 공부가 있고 내가 필요한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주는 것이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는 그것을 내가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접해야지만 내가 질량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오면 처리할 수 있어지. 내가 답답하지 않아진다 이 말이죠. 필요할 때는 항상 인연법으로 해서 우리한테 사람을 보내서 어떤 환경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걸 자꾸 주는데 내 고집이 세면 이걸 자꾸 막아버린다. 그럼 내 질량이 낮아지는 거죠. 우리는 기본 질량은 자연에서 받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람으로 통해서 전달받습니다. 이걸 거부하면 나는 어려움이 생긴다. 정확하게 생긴다. 고집 센 사람은 망한다. 그래서 고집 멸도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고집 센 사람은 내가 아픔을 당해도 당하고 망해도 망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당하고 차 사고가 나도 나고 이렇게 해서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내가 고집 부리는 것이 이 사회에 얼마나 잘못된 에너지를 지금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짜증을 한번 냈을 때 짜증도 생산입니다.
이 짜증을 내가 인간이 짜증을 한번 내서 이 지구상에 내놓는다면 이것이 짜증의 에너지가 어떤 일을 이 사회에 이루어져 가지고 사회가 안 좋게 일어난 게 분명히 있다면 이것은 100% 내한테로 돌아온다는 사실. 우리는 말 한마디에서 상대를 어렵게 했다. 그것이 또 사회에 흘러갔다. 이게 잘못된 것이 이게 만들어졌다면 니한테 분명히 온다. 이제는 우리가 지식인들입니다. 이럴 때는 지식인답게 바르게 사는 법칙도 우리가 배웠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모르고 살아서 그랬든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내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바르게 대하지 못했다든지, 내가 이 사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끔 지금 살고 있다. 이거죠. 맑다는 거는 여러 가지죠. 얼굴이 맑은 사람은 지금 저 사람 지금 맑은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래 보고 있는 사람이 지금 맑아요? 이래 보고 뭔가가 인상에 뭐가 있는 거죠. 이건 덜 맑죠, 이게. 이걸 T라고 하는 거예요, T. 왜 옥이 T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끄머띠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인상이 좀 이게 말냐고. 안 맑잖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먼저 만나면서 보는 게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에요, 이게. 얼굴을 봐.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저 사람이 맑네? 저 사람 좀 탁하네? 여기 분별이 나죠.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볼 때, 그러면 맑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저 사람이 다른 거는 없어도 심성이 고운 사람이라는 게 딱 적혀가 있는 거죠. 근데 심성은 고운데 눈이 조금 찢어진 게 아직까지 안 돌아왔어. 그러면 여기 새초롬한 게 있거든요, 이게. 얼굴은 맑은데. 그러게 요새는 막 맑으면 좋아하니까 병원에 가고 찢어가지고 점 다 빼보고 맑게 하려고 뽀얗게 만들려고 맨날 그것만 쳐바르거든요, 이게.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돌아와요, 이게.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거는. 그래서 지금 껍데기 좋게 해놔도 내면에서 다시 나오고 정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생긴 대로 만든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막 헤매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탁한 상태거든요. 헤매는 사람. 그럼 헤매다가 딱 여기 서가지고 이제 내가 키를 잡아갖고 여기서 아주 재밌게 지내. 그럼 얼굴이 맑아져요, 이제부터. 맑아지면 눈동자도 맑아지고 뭐가 보는 이 눈도 매서운 게 아니고 이 부드러워지고 이런 게 전부 다 이야기해서 칠성판을 보고 저 사람이 맑다라고요. 맑은 게 어떤 만큼이냐는 다른 거죠. 그럼 깨끗한 사람이든지 지금 이 양반 보니까 굉장히 맑아진 거거든요. 당신이 이래. 전에보다 맑아졌죠? 요런 걸 이야기하는. 전에보다 맑아졌다. 왜? 노력하는 형으로 지금 가니까 맑아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력하는 형으로 아니고 내가 아는 거를 주입을 하려고 가다 보니까 탁해졌거든요. 이제는 많은 걸 받아들이면서 내가 겸손하게 좀 다가가려고 또 노력하고 다는 아니지만 아직 그만큼은 안 됐지만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맑아진 상태가 얼굴이 돼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달라져. 이게 맑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뭐가 이렇게 탁 덮어 씌있다 그러잖아요. 덮어 씌인 거는 귀신이 덮어 씌있다는 소리인데 탁해서 덮어 쓰는 거예요. 탁해. 내가 탁하면 덮어 쓴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좀 맑아지면 이 귀신이 정리가 돼요. 그럼 내가 막 이러던 게 이게 없어지는 거라. 그럼 고만이 맑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탁한 기운이 몰려 있는 것은 네가 불러서 몰려가 있는 거고 이런 걸 정리하는 건 네가 노력을 하면서 요새는 좀 풀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갈 거는 가고 남을 것만 조금 남았으니까 아직은 다는 아니지만 네가 많이 기운을 거뒀구나. 요렇게도 이야기하고 이 방법이 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이게 아직까지 헤맨다 하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키를 못 잡아가지고 중심 못 잡고 헤매는 거 아직까지 맑아지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양반 지금 엄청나게 맑아졌지. 이 이야기 많이 듣지? 이뻐진다고? 자꾸 이뻐지는 거라. 왜? 내한테 가지고 있는 미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나이는 저마이 됐으면 저기 더 이상, 이거 뭐 사회처럼 이래 돼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깨끗해지거든, 이래. 그렇게 내가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맑은 만큼 맑을 거 아니에요. 당신보다 더 탁한 사람 앞에서는 당신이 또 맑겠지. 응? 맑으면 척도가 있는 거잖아. 그럼 저 사람이 맑으면 내가 맑다고 내가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봐줘야 돼요. 맑은 거는 맑기는 뭐가 맑어 이래 봐줘야 돼요. 이건 내가 꼬롬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안 풀려. 맑으면 칭찬하고, 응? 어우, 너무 맑다고. 이래 해주면 되지. 지금, 나는 안 맑고, 뭐, 이지랄 해서 하면 니는 꼬롬해가지고, 너는 절대 안 맑아져. 칭찬 좀 해. 뭐가 잘못될까봐. 그런 사람이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칭찬을 못 해. 내가 밑에 될까봐. 칭찬하면요. 칭찬하는 사람이 위에요. 칭찬받는 사람이 위에요. 칭찬하는 사람이 위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은 아래 사람이고, 그래서 내를 칭찬을 해주고, 아이고, 맑다 그러니까, 뭘요? 이라고 싹 놔두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거는 걸 고맙게 받아들인다니까. 그러면 낮아진 거죠. 내가 낮췄잖아, 나를. 왜 칭찬들을 할 줄 모르고 자꾸 너는 아이고 나는 크고 이렇다 그러려 그래. 그거 하면 다 도망가지 나중에. 큰 놈이 내하고 왜 섞기가 있어? 크도 내하고 섞일라 그러면 선생님 봐요. 작아서 섞이고 있어? 하늘같이 커도 내하고 섞일 자리 왔으면 내를 낮추어야 돼요. 낮춰갖고 다가가야 당신들이 좋다고 오지. 내가 크다 온나이까 하면 오나? 응? 실력 있는 사람이 그래도 당신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내가 낮춰갖고 와서 뭐를 나누면서 가르치는 거지. 실력 있는 사람이 내놓다 안 그래요. 그리고 내 아름아리를 고집을 하는 거. 이런 것도 탁한 겁니다. 내가 아는 거는 내가 아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정보를 내가 이 보태기 되면은 이거 아는 것은 또 바뀌는 겁니다. 항상. 이런 것들인데 내가 아는 걸 갖다가 고집을 하면 남의 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도 탁한 거예요. 맥혀가 있는 거죠. 여기 맥혀 갖고 있으면 그걸 이 뭔가를 이렇게 그 안에다가 좋은 기운을 넣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따야 되는데 그럴 때 한 대 쳐야 되거든요. 이게 깜짝 놀래가 맥힌 게 따져쁘게 그런 일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충격파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이렇게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밝히는 것은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지 말고 사회를 바르게 보고 자연을 바르게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놓는 거. 여기 깨끗이 맑아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든지 오면은 내가 흡수할 수 있다. 이거는 그렇게 꽉꽉 막고 있는 게 아니고 흡수할 수 있는 이는 깨끗이 흡수하게 되면 이것은 내가 이 몸이 자연입니다. 알아서 정리 다 해줘요. 깨끗이 흡수하게 되면 알아서 정리를 다 해주는데 내가 요거 조금 의심을 하면서 저걸 받아들이면 그만큼 내 몸이 자연적으로 치유를 안 하고 활동을 그렇게 안 해요. 요렇게 해가지고 뭔가 비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지금 이 상대를 대하는 거하고 조금 의심하며 대하는 거는 이거는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우리 인체의 이 육신은 아주 이 센서가 기가 차게 이렇게 꾸며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맑게 받아들이는 거는 절대 사고가 안 나고 이 육신이 어려워지질 않고 힘들어진 일이 절대 안 생깁니다. 내가 티를 걸고 상대를 대하는 만큼 내가 어려워진 거지. 이게 없으면 절대 어려워지게끔 한 데가 있습니다. 분별이 잘못되지도 안 하고. 내가 그런 만큼 요만큼으로 지금 뭔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집을 세우고 하는 사람들이 멸도한다. 이래. 그래 고집멸도라고 내가 신종어를 해주는 거예요. 저거 이 용어로 하니까 고집멸도가 엄청나게 좋은 기모예던데. 고집 부리면 이게 망한다, 멸도, 죽는다 이 말이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쓰자고, 말 그대로 뭐 어렵게 하지 말고. 이게 고집멸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씩 다스려야 된다. 내가 고집이 세면 네가 어려운 것도 네 혼자 감당을 해야 돼. 내가 고집을 놓게 되면 어려운 것도 같이 전부 다 맞들 수가 있다. 요래 되는 거죠. 근데 고집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혈이 막히고 우리가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하고도 막히고. 요런 것들이지. 요거는 아무 때도 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신도 맑히고 내 자신을 갖추어 놓는 거. 요렇게만 하면 법은 속속속속 들어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은 내 환경 속에서 전부 다 와닿아가지고 내한테 속속 들어와가지고 나를 스스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이제 요런 것들을 우리가 맑히고 내 모순을 다스리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지 깨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깨치는 거는 그렇게 해서 깨치지는 게 아닌데 잘못들 하는 거라. 사람이 소통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소통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것과 너가 가진 것이 소통이 일어나면 이것이 질량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이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도 아직까지 교육을 못 받았다 이 말이죠. 이제 이 소통에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나서 이제부터 풀어가자.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주장은 금물이라. 내가 똑똑하고 많이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거는 깨지자고 하는 것이다. 내 옆에 사람을 물리치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잘났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내 옆에 안 있는다 이 말이죠. 외로워지고 외톨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주장을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네가 좀 잘 배웠다고 네 걸 주장을 하면 절대 소통이 안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누어라. 이거 간단합니다. 근데 간단한데 되게 안 되게끔 지금 때가 있습니다. 왜? 습관들이 잘못 지금 자랐기 때문에. 습관들이 내가 가진 거를 주장하는 시대가 지금 열렸어요. 내게 옳다라고. 내게 옳은 줄 아는 거죠. 네 거는 네한테는 옳습니다. 옳은데 상대하고 같이 겹합할 때는 옳은 게 아니에요. 상대하고 같이 할 때는 상대끼 옳고 내끼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소통해서 융합을 해야지 이러면 엄청나게 질량이 좋아질 텐데 질량이 좋아지다고 지금 만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을 만나는 시대, 사람과 같이 사는 시대를 지금 열었습니다. 이게 5,000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융합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융합을 하면 우리의 지식의 환경이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안 통하면 어떻게 되냐? 네 지식을 가지고 상식에서 갇혀버립니다. 상식 속에 갇힌다 이 말이죠. 지식이 최고도가 되면
상식이 이게 이 정립이 되는데, 그러면 자기 상식 속에 갇혀버린다. 그러면 상식 속에 갇혀버리면 이제는 지식인은 됐는데 내 고집이 세지고 내 방법을 주장하고, 이렇게 되면 이 사회가 전부 다 분리가 일어난다. 이제부터 사람마다 개인적인 사람이 되고 전부 다 분리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개인주의로 전부 다 힘들게 살아가는 일이 지금부터 벌어진다. 이 나라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얼마까지 혼자 분리되냐? 밥을 같이 먹기가 안 되는 혼밥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게 분리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안 되고, 같이 이 분리되는 거죠. 친구도 지인도 분리됩니다. 모든 부부도 분리되고, 가정도 분리되고, 이 사회도 분리되고, 모든 것이, 기업도 지금 다 분리되고 있습니다. 생각이 전부 다 분리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조직이 와야 되고, 가정이 와야 되고, 우리 단체가 와야 된다. 이 말이죠. 소통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융합시대는 소통이 일어나면 저절로 융합이 되는 겁니다. 소통을 하려고 하면 의논해라. 의논은 어떻게 해야만 의논이라고 하느냐? 의논은 네가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전부 다 존중하는 사회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의논해라. 조금 내가 더 똑똑하다라고 해가지고 의논 안 하고 주장을 하면 네 혼자 살아야 됩니다. 똑똑한 거하고 잘 갖춘 거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갖춘 사람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융합을 해가지고 질량을 높여야 될 때다. 의논하면 갖춰지고 이게 융합이 이루어지고 질량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장을 하면 깨집니다. 융합이 안 되고 결국은 전부 다 분리된다. 주장을 하지 말고 의논해라. 요거죠. 요거 하나만. 답은 쉬운데 내가 주장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수련처럼 조금 노력을 해야 된다. 전체를 봐도 똑같고 하나를 봐도 똑같은 것이, 상대한테 이해를 내가 못 시키는 것은 내 모지람이에요. 또 한마디로 하면 그거는 맞습니다. 또 갈라. 상대한테 이해를 못 시키니 내가 답답한 거죠. 이건 내 실력 부족입니다. 내가 실력은 부족한데 욕심은 많은 거죠. 욕심이 있는 게 잘못이 된 게 아니고, 욕심이 있다면 내 실력도 갖추어서 그걸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내가 못 갖추게 되면은 이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럼 내가 욕심을 줄여버리면 내 가진 실력 갖고 돼요. 이게 요만큼은 갖고 요만큼을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이건 되는데, 내가 바라는 게 여기에 있는데 요거를 이해를 하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요것이니까 여기 내가 조금 낮추어서 의논하든지, 안 그러면 높게 하려고 그러면 내를 갖추어서 의논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 해야 돼요. 낮추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만큼 온 게 있는데 못 낮추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럴 때는 답은 정확하게 내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려면 낮추십시오. 낮추어갖고 요거를 해결하고 그 다음 거를 또 의논하면 됩니다. 요걸 또 해결하고 그 다음 거 의논하면 금방 요까지 가요. 안 해봐서 그렇지 절대 오래 안 걸려요. 이게 우리가 뭔가 이걸 한목에 지금 그래도 낮아도 이렇게는 해야 되지. 근데 이 10년 가도 안 되거든요. 근데 요 낮추어가지고 정리해가며 하나씩 가면 이건 3년 안에 됩니다. 10년 가도 안 되고 30년 가도 안 되던 게 3년이면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 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한 목에 이만한 건 절대 못 풉니다. 내 실력이 없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안 지켜봐도 되고 그 카드로 놔둬보면 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안 돼. 저 사람을 저거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저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가 요 정도 있다면 요 정도에서 한 묶음 위에 거를 이야기해서 하면 요건 돼요. 근데 요쪽에 걸 저 사람 또 열심히 해서 요만큼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이거는 이 사람 마인드예요. 근데 내가 옆에서 보는 거는 요 마인드거든요. 이러면 될 낀데 하고 이거는 내가 옆에서 보는 마인드고 직접 하는 사람한테는 이 마인드입니다. 바둑을 떠도 옆에서 보면 잘 빈다는 얘기죠. 훈수를 뜨는 게 우리가 초단짜리가 훈수를 뜨면 9단의 훈수를 떠요. 옆에서 보는 거거든요. 당사자가 아니에요. 당사자는 여기 떠가지고 잘못되면 내가 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옵니다. 여기 실전하고 옆에서 보는 건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실전을 할 때 딴 사람이 보면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똑같아요. 요건 실전하고 옆에서 보는 것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서 이게 마인드를 같이 풀어가면서 여기서 요만한 거는 의논하면 이건 잘 돼요. 근데 옆에서 보면서 가는 건 너무 차이가 나. 이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무시해서도 아니고 상대는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모른다라는 거죠. 옆에서 보는 사람 이만큼 보이는 게 지금 현장에 일하는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아무리 주입하려고 그래도 이거는 당체가 이해를 못해요. 요래서 그런 거지 미워서 당신 말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말도 안 돼서 안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는 겁니다. 요거거든. 그래서 현장에 일하는 사람은 단순해야지 그 일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래 보는 사람은 단순하지를 않아요. 요거 차이거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빠져버리는 게 맞습니다. 같이 안 들어가려면 빠져줘야 돼. 그러면 서로가 내가 여기서 요만큼밖에 못 해도 나는 또 내대로 편한 길을 찾아요. 그렇게 가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걸린단 말이지 이제부터. 서로가 방해를 놓는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되는 것이니까 요거를 이해를 우리가 잘하게 요런 것들을 근본을 알게 되면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말을 안 하는 것도 법칙이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건 그냥 말을 안 해야 되겠다고 저 다다뿌는 거 하고 다다뿌면 직구수에 깝깝에 미치게 돼가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입을 닫는 것도 겸손하게 내가 말을 안 하고 입을 닫느냐. 겸손하게. 말을 닫는 거는 말이죠. 인간이 입을 열지 않는다. 그러면 스승님이 이제 수행할 때 이제 무근을 낸 거를 조금 내가 그 비유를 드릴게요. 스승님이 왜 입을 봉해버렸느냐? 응? 17년 동안 왜 입을 봉했느냐? 내가 천지도 모르고 옳다고 주장했던 것이 죄스러우니까 지금부터 내가 입을 닫으리라. 잘못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입 닫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고 나는 쓰레기를 줍기 시작을 했다고. 이게 17년입니다. 17년 동안 누구하고 말을 하지 않고 옳다는 주장하면 하지 않고 내 참회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줍고 누가 욕을 하고 춤을 받아도 나는 대꾸 한마디 할 수 없었고 내 옆에 와서 세상에 어떤 난잡한 소리를 놔도 나는 대꾸 한마디 할 수 없었고 거기에다가 물음을 던질 수도 없었고
내가 섞을 수가 없었어요. 내 참회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기에 내가 입을 닫으니 요것이 어떤 시간만큼 내가 그 참회를 하느냐에 따라 갖고 나는 해안이 열리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입을 닫고 말을 안 했다라는 건 말도 안 되니까 내가 막 입 닫는다. 이거는 네가 입 닫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집이 더 센 거라고 이건. 도용하는 거죠. 내 아상이 극도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상대를 더 무시하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상대를 더 무시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골이 깊어진다. 이건 풀려고 하면 더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닫는다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원리부터 우리가 알고 그러고 내가 입을 닫는다면 입 닫는 방법론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행위가 달라져요. 행위가 겸손하고 내 잘못을 뉘우치고 내 잘못을 알고 이렇게 해서 입을 닫으면 상대의 어떤 말을 해도 고분하게 되고 이 행위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어떤 행위를 해도 내가 고분하게 내가 받들게 돼요. 상대가 뭐를 택 버리잖아요. 아무 말도 없이 머리를 숙이고 이걸 줬어요. 얼굴을 쳐다보며 죽는 게 아니라니까. 머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미안해서 이걸 죽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나온 것이 내가 잘못한 결과로 지금 이걸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수하고 내가 지금 이걸 주스면서 미안해서 주스해야 되는 거라. 기분이 떨떨하면서 죽는 게 아니고 기분 떨떨하고 왜 주서 그걸. 떨떨하면 죽지를 말이지. 요런 우리 행위가 바뀐다라는 사실은 너가 바른 행위로 지금 그 무언가를 할 때는 네가 하는 행위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이 법칙을 바르게 알고 내가 풀어나가는 행위를 할 때는 내 행위마저도 사람들한테 맞게끔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지금 혼내려고 지금 이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갖고 우리가 풀어보면서 무언가를 연구를 해야 되고 바르게 풀었을 때 내가 지금은 풀고 연구하고 챙기는 게 어렵지만 이것이 내 자식한테 간다는 사실이거든요. 내 이 고통으로 내가 이걸 깨우치고 나면 내 자식은 두 번 다시 내처럼 실수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이 길을 내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단 말이죠. 나도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조건도 같지만 내가 말을 좀 줄이고 안 하되 요것을 내가 답을 확실히 몰라도 내가 뭔가 내 잘못이 있다. 분명히 있다. 이래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것이든 정확한 답은 몰라도 그렇게 한다면 내가 겸손하면서 입을 닫아야 돼. 겸손하면서 입을 닫아야 돼. 요렇게 하고 내가 조금만 가면 내 행위도 나도 모르게 다르다 말이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달라져. 달라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하나 실타리가 풀리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내 공부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내가 진짜로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노력은 내가 한 번은 해봄직하다는 얘기죠. 나는 참 착하게 살았답니다. 그 옆에서 이래 알던데 말을 1년이 가도 해결이 안 나네. 이거 나는 착하다네. 저거는 아니라 하고 이 고집이 얼마나 센 고집인 줄 알아요 이게? 착한 고집도 엄청나게 센 거예요.
맞다 내가 못됐다 해주면 안 되나? 그럼 그만 풀리기 시작을 할 낀데 끝까지 착하답니다. 끝까지. 이 고집은 누가 꺾지도 못하네. 그래 탁해지는 거예요. 에? 딱딱해지고 굳어가고.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공부를 시키는 것은 우리 제자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저쪽에 노동자한테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있는, 지각이 있고 뭔가 똑똑한 사람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어떤 공부를 시켜? 똑똑한 거는 네가 똑똑하니까 그건 공부 안 시켜도 돼. 똑똑한 거는 말이죠. 네 고집은 부리지 말아야 되는 그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공부는 내 고집 부리지 마라. 그거를 지금 누르고 그걸 다스리게 하려고 공부를 시키는 것이지 네 똑똑한 거 아는데 네 고집을 그렇게 내세우면 네가 굳어간다 이 말이죠. 크게 공부가 되면 될수록 겸손해지고 상대 말을 들을 줄 알고 상대를 이해를 하는 사람이 너가 그게 공부가 된 사람이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상대를 이해를 못하면 너는 지도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이 상대가 아닌 걸 말할지라도 아닌 것도 맞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런 공부를 못 했던 거라. 저 사람한테는 맞는데 내한테 대입을 해갖고 내 패러다임으로 계산을 할 때 요게 안 맞는 것이지 세상에는 안 맞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잣대로 해갖고 안 맞다고 자꾸 거기에다가 안 맞다 그러니까 맞는 걸 안 맞다 그러면 자연한테 내가 혼나요. 내가 그래서 이 육신을 준 거거든요. 구신은 안 혼나요. 구신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놈이 혼난다니까. 그래서 오장육부를 주고 요 세포를 줘가지고 네가 잘못하면 삐틀삐틀면 아프게끔 만들어 놓은 이 지금 우리가 족쇄를 더접어 쓰고 지금 내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 보면 아무 일 없는데 네가 시간 안에는 못 벗어나.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연장이면서도 너한테는 딱 묶고는 수갑이에요. 죄인들한테 한 개씩 딱 자기 수갑을 채워놓은 것이 이 육신입니다. 네가 잘못하면 몇 프로까지는 봐주고 있지만 몇 프로가 넘었으면 딱 삐뚤어 아프게 하거든요. 너는 꼼짝도 못해요. 아무리 고집 부려도 니를 육신으로 털기 시작을 하면은 고집이 되기 싫으면 되게 털면 되고 좀 유해지면 살짝 틀다가 더 유해지면 안 트니까 유해져야 된다. 누구 말도 들으면서 좀 받아들일 줄 알고 받아들였다고 네가 그래 행동해라는 거는 아니에요. 응? 우리 환자분들은 말이죠. 누구든지 내가 환자가 안 되고 잘났을 때는 누가 내한테 말도 못 붙였어요. 아주 천하게 이게 보던 사람도 내가 아프면 있죠. 그 사람도 내한테 한마디 한다니까. 여기 또 내가 아프다고 저기 무시하나 싶으죠. 아프니까 네가 기운이 요만히 떨어졌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안 아플 때 기운이 이래 됐으니까 말도 못 하다가 아프니까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저기 식모도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내한테. 참 미치겠죠. 요만히 떨어진 거야. 요만히 더 떨어지면 그러지도 내한테 말한다니까. 그렇게 내가 자꾸 낮아지는 겁니다. 아프면. 그럴 때는 안 듣던 소리를 듣게 되고 그걸 들음으로써 내가 눈물도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은 내한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항상. 정법을 전달받은 한 1년쯤 되거든요. 근데 그냥 듣기만 했었어요. 예. 얼마 전에 암 진단을 받고서 정법 강의 암 부분을 제가 이제 검색해서 이렇게 쭉 들어봤더니 이게 왜 왔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거는 남편을 잘못 대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데서 원인이 맞더라고요.
모든 것은 제 탓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왔구나.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편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저는 지금 오로지 이제 남편하고의 이제 이거를 같은 한 마음으로 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런 현대의학에 의존해서 제가 치료하기를 아마 분명히 원할 것입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또 남편하고의 갈등 없이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을런지요. 그러면 네. 이제 답을 드릴게요. 남편이 지금 같이 이 공부를 하자고 내가 이래 하니까 남편도 같이 들어준다. 그러면 남편이 이거 의학으로 우리가 이런 데 의존해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따르세요. 우리가 요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라는 건 너무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네가 안 들어도 돼요. 아니면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을 안 풀라 그러면 더 어려도 좋다 그러면 너 말 안 들으면 돼요. 우리가 내가 옳다 그러고 남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의 말을 내가 듣는 거는 내한테 일용할 양식이 되고 남의 말을 듣는 거 이는 일용할 양식이 돼요. 여기 에너지거든요. 우리 인간한테는 에너지를 세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세 가지. 자연에서 주어지는 에너지를 받아야 하고 자연에서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전부 다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산소도 에너지입니다. 모든 자연에 있는 이 아주 미세한 질량의 이는 에너지들도 에너지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흡수하는 이 속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요. 과학적으로도 밝히지 못하는 미세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지구에 들어오는 거는 하나도 이는 우리가 궤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궤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가 확인될 만큼 어느 정도 큰 물질이라야지 궤도에서 이게 영향을 받아서 들어올 때 타버린다든지 녹아버린다든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게 못 들어오게 만들지만 우리 지구에 아주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또 지구가 진짜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은 궤도를 거치지 않고 아무리 이것이 장치가 잘 돼 있어도 싹 들어. 이래갖고 우리는 이걸 흡수하고 지구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새로이 계속 운행되는 요렇게 운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에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 이 육신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도 있고 무기질도 있고 원소들도 있고 이 원소들에 있는 에너지 이거는 물질 에너지예요. 수십 가지 이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인체입니다. 인체에 필요한 것들은 항상 공급을 해줘야 이것이 유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육신을 잘 보호하면서 요 3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는 받았죠. 한 가지가 최고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의 양식은 뭐냐 하면 보고 듣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돼. 거부하지 마라. 네한테 보이고 들리는 것은 전부 다 너의 것으로 오는 것이니 이걸 거부하는 만큼 네한테는 그 양분이 모질해지고 질량이 모질해진다. 뭐든지 거부하지 말고 흡수하라. 너한테 환경을 주는데 흡수하지 않고 그냥 이걸 물리쳤다면 너는 네 영혼의 질량이 모질하고 시대를 살아나가는데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을 운용하는 것도 네 영혼이 하는 거예요.
육신을 운용하는 건 네 영혼이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내 영혼을 육신이 운용하는 게 아니라 육신은 내 영혼을 운용하지 못해요. 내 자신을 운용하지 못한다. 근데 이 육신은 내 영혼, 내 자신이 운용하는 거예요. 이 원리들을 우리가 이제 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픔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요렇게 한 거는 니한테 준 환경을 쓰러마시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가 운용체를 잘못 운용해서 어려움이 지금 오는 거다. 육신이 아픈 것도 똑같은 겁니다. 니한테 주어진 음식은 먹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내한테 말을 할 때 그걸 거부한 적이 많고 네가 옳다고 하면서 뿌리친 게 많으니까 이제는 네 영혼의 질량이 약해가지고 네 육신을 운용하는 데 문제가 된다. 힘이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은 말이죠. 너 이 육신 안에 있는 태양이에요. 우리 태양계가 있어서 지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네 영혼은 네한테 태양이라는 거야. 이 에너지가 잘못돼 버리면 뭐든지 잘못돼. 이게 내 영혼이에요. 이게 영혼의 양식,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비물질 에너지고 내 영혼이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게 양식은 비물질 에너지라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이제 요거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흡수해 갖고 이걸 보존하는 것이고 네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비물질을 흡수해서 너 질량을 자꾸 보충시켜 가는 거예요. 이걸 지식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하나의 내한테 말을 해주는 건 지식입니다. 하찮아도 지식이다. 호박꽃도 꽃이라며. 응? 하찮아도 지식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내한테 왔다면 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는 네한테 달리가 있는 것이지 멀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지금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게 요것은 그러면 내가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누가 어려울 때 내한테 사람들이 말을 해도 참 전에는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것도 들어야 됩니다. 참 네가 고집이 너무 세서 그렇다. 이래도 몰랐다고 이러면 받아 먹어야 돼요. 네가 너무 잘났다 했기 때문에 안 그러나 하고 핀찬을 줘도 몰랐습니다. 이러고 받아 먹어야 돼. 더 어려워지고 싶으면 안 받아 먹어야 돼. 그건 누가 뭐라 하나요? 나는 억지로 시키는 사람 아니에요. 모르고 있으니 가르쳐 주어서 너가 바른 행동을 하게끔 해주는 사람이지 내가 니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저기 죽으러 가는데 죽지 마라 나는 뭐네요. 죽고 사는 것도 네가 하는 거고 네가 왜 죽으려고 하는지 내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근본을 내가 가르쳐줘서 네가 죽고 싶은 마음을 그 생각을 바꿔준다. 모르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요거예요. 요런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근데 제가 이게 정법 강의를 이제 들어오니까 내가 이걸로 낫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도 제가 그걸 알겠고 그런데 굳이 병원 가서 이거를 그러니까 무슨 다 검사를 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합니다. 또 내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이것도 내 고집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때 잘 들어보고 남편이 이렇게 권한다. 싫어도 한번 해봐야죠. 남편한테 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지금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이 이렇게 해보라 하니까 내가 할게. 이때까지 말 안 들어가 미안하다고. 이러면 한번 가보세요. 남편이 나를 걱정하는데 그걸 물리친다. 네가 낫기를 바란다. 정법 아무리 들어도 정법 들은 거지 시키는 대로 안 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시키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들어가나요?
내 남편하고 웃으면서 지내면 그 병은 낫습니다. 네, 분명히 알아두시면 당신 남편하고 웃으면서 지내라. 네? 내가 조금 싫더라도 남편이 바라면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면서 고맙다 그러고 요렇게 하세요. 어? 그러면 그거 낫습니다. 근데 남편이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데 나는 뭐 정법으로 갈란다 내 고집 부리면 정법 아무리 믿어도 안 나서요. 정법은 믿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거예요. 예? 공부하는 거고 이런 거를 우리가 바르게 모르는 걸 공부를 해서 행동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제가 암 환자가 된 지 9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재발돼가지고 지금 병원 치료를 다 받고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지금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한의원에서 받는 치료가 오히려 이렇게 더 악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 질문의 요제. 이게 그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나수고 싶죠? 그 나수고 싶은 만큼 내가 고집은 꺾고 싶어요, 안 꺾고 싶어요? 낯설 수 있으면 꺾어요. 낯설 수 있으면 꺾을 거예요. 내가 고집이 네. 엄청 센 건 알죠? 제가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네. 그거부터 찾아야 돼. 내가 고집이 센지 안 센지. 예? 우리가 암이라든지 종양이 생기고 아주 그 아파지니까 이거 나수는 거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내 고집이 남을 아프게 하는 건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한테 이 아픔이 온다라는 건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중에서 제일 못 찾는 게 뭐냐면 내 고집으로 인해서 내가 아파진다라는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응?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은 고집이 보통신 사람이 아니에요. 주위에서는 아는데 나는 몰라. 왜? 그게 내 몸을 아프게 끌고 왔거든. 아픈 거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오늘 당장 어떻게 아파지는 게 아니에요. 한참 걸려와가지고 오늘 지금 종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암은 말이죠. 고집이 안 세면 절대 안 생기는 게 암입니다. 암의 종양이라는 게. 응? 암은 자기 고집이 세갖고 오는 거예요. 응? 근데 어떤 고집을 부리느냐 하면 고집도 여러 종류인데 나는 고집을 안 부린다. 아니 고집 세요. 안 세. 이거 세다니까. 나는 고집 안 세다니까. 요마의 고집 세거든요. 난 고집 안 세다는 게 죽어도 안 세대. 남이 세다 하는데 그러면 세다 하니까 수긍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안 세다는 게라. 니 안 착해. 그러니까 착해 나는 이거거든요. 남이 안 착하다면 수긍을 해갖고 나를 짚어봐야 돼요. 요런 것들이 내가 지금 치료도 중요하지만 내가 치료를 하면서 인연을 잘 만나는 거는 내 성격이 바뀌어야 잘 만나요. 내가 환자가 됐을 때 어떤 사람 만나 돌팔이 비슷하다가 이래 시간 끌잖아요. 그럼 내가 더 악화되겠죠. 이러면 내 환경을 쳐다봐야 돼. 왜 이런 사람을 자꾸 만나는지. 그래야 되지. 그 사람을 탓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병원에 뭔가 잘못하면 그 사람을 탓하는데 내 환경이 돌아오잖아요. 내가 만일에 지금 이렇게 아프다면 여기 요렇게 사는 진행 때문에 아픈 거예요. 잘못 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픔이 오는 건데 이게 나서려면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서 반대로 가야지. 그래야 약을 쓰든 뭐를 하든 내가 이게 소멸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내 지금 살아나가는 방법을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약은 쓰면 병원 이 치료를 하면서 왜 우리한테 이런 게 오는가? 내한테 잘못은 없는가?
원인은 무조건 내한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내한테서 먼저 찾아야 돼.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내 거를 먼저 찾아야 돼. 왜? 프로테이지가 내한테 더 크게 있거든. 남이 잘못하든 사회가 잘못하든 지금 내가 어려워지는 거는 내한테 프로테이지가 더 커요. 그럼 사회 거를 탓하기 이전에 내부터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내 병을 낫수는데 최고 지름길입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악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조금 마음이 아프게 한 거는 없나도 짚어봐야 되고, 남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이 지금은 표가 안 나지만 니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하나 두 개 모여갖고 돌아온 게 나를 이 세포가 지금 변형되게 만든단 말이죠. 인간한테는 3대 7의 법칙으로 조물을 해놨기 때문에 70%는 좋은 DNA를 가지고 있고 30%는 나쁜 DNA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이것이 발복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생활 습관이 잘못되고 나의 이제 살아나가는 방법이 잘못돼 갖고 가기 시작을 하면 좋은 게 퇴화되고 나쁜 게 발복을 해 갖고 우리가 병이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3대 7로 바뀌어야 내가 아픔이 와요. 50대 50이 돼도 내 몸에 아픔을 안 느껴. 70이 나쁜 게 발복했고 내끼 30, 좋은 게 30% 미만으로 갔을 때 아이야 하고 요때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병원에 나서는 거는 내가 이렇게 그걸 나서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내 성격을 빨리 뒤져보고 내 잘못이 뭐 있는, 잘못이 없으면 절대로 아픈 법은 없습니다. 찾아야 돼. 그래서 저 양반이 그래도 이게 언제부터 작년부터 그랬다라고 하면은 이걸 들어보라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 왔을 거 아닌가 봐. 옆에서 권하는 걸 왜 그대로 내 방법만 고집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누가 교회 가자 그럼 그도 안 가보고 또 내가 안 맞다 그러면 또 누가 그럼 뭐 해봐라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아플 때는 너무 말을 듣는 게 보약이에요. 내가 안 아플 때는 말이죠, 남이 말하는 건 내한테 말을 안 해요. 내가 뭐 돈도 많고 잘 나가잖아요. 절대 내한테 뭐라고 안 합니다. 내가 좀 떨어지가 몸이 아프든지 돈이 없든지 거러지가 되든지 하면 내한테 간섭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걸 다 받아들여야만 이게 약이 돼가지고 새로운 눈이 떠이고 세상이 보이거든요. 이게 영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걸 받아먹는 게 영약이고, 물질로 우리가 치료하는 이 약은 명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약과 명약이 있는데 음양의 위치란 말이죠. 사람 말을 들을 줄 모른다면 그 사람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 네가 아파도 돼요. 이게 진짜 약인데도 약이 어디 있는가 모르는 게라. 내가 어려워질 때는 간섭을 많이 해요. 그거는 내가 주워 먹어야 낫는 거예요. 그게 약이라. 첫째 약은 1약은 영약이고 2약은 명약이에요. 왜 사람들 소리를 못 듣느냐? 이거는 에너지입니다. 병원만 찾을 게 아니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관계를 할 건가. 여기서 에너지를 먼저 받아야 내 에너지가 좋아져서 병도 이길 수 있고 거기에다가 약도 써야 되는 거예요. 응? 이게 바뀌어야 돼. 생각의 질량이 변화를 해야지 네가 지금 이렇게 진행형이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U자로 내가 안 좋은 행위를 해서 만드는 생산의 이런 아픔이라면 내가 바른 생각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이겨서 나가야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U자로. 그래서 치료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사회는 답이 있어. 내 고집이 없다 하지 말고 찾으세요.
앞으로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려야 되는지를 찾으세요. 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면 내 몸에 있는 종양은 사라집니다. 응? 나를 아끼기 전에 상대를 아껴야 돼. 그게 나를 아끼는 거예요. 응? 천사가 아픈 거 봤어요? 그렇게 하면 내한테 나설 수 있는 인연도 자동으로 와요. 그리고 돌팔이한테 몸을 맡기도 지가 변해갖고 희한하게 이거는 다른 짓을 해갖고 나를 나사버리는 거야. 응? 의사 뭐라 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 인연으로 와가지고 내 때문에 저 사람이 실력을 못 발휘하는 거야. 응? 꼭 애먹을 놈은 전 최고 의사한테 가서 수술을 했는데도 그 안에다가 가위를 잡아갖고 봉해 뿐다니까. 의사가 가위 엮고 봉하고 싶겠어요. 눈을 감겼지. 네 환자 그놈이 그래요 지금. 의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의료사고 그냥 나나요. 환자에 따라서 내 컨디션이 바뀐다라는 거죠. 의사들은 전부 다 신기해요.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탓하는 만큼 나는 더 어려워지고 탓하는 만큼 그 힘든 거는 절대 풀어주지 않습니다. 응? 누구도 탓하지 마라. 원인은 내한테 있으니까 내 걸 찾아라. 그러면서 치료하러 다니세요. 응? 당신 눈에 눈물이 흐르는 날, 내 잘못이 뭔지를 찾아서 눈물이 흐르는 날 몸은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답이에요. 더 이상 묻지 마요. 알겠습니다. 강의 어떠셨습니까? 어떤 법문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이번 강의 목록은 아주 고심에 고심을 더해서 선별했습니다. 13개의 법문인데 강의 수가 늘어날수록 주제의 경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가 늘 숙제입니다. 주제는 고집이지만 단순히 고집만 다룬 것도 아닙니다. 머릿속에 펼쳐지는 다양한 키워드들 안에서 하나의 주제로 이어붙이는 작업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14,000강 안에 13강은 정말 적은 숫자지만 고집이란 주제의 엑기스로 뽑은 만큼 재차 3차 반복해 들으시며 이 법문이 주는 큰 에너지를 깊이 있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뤄볼 표현은 이겁니다. 달 날아간다고 우주선을 만들었는데 뭔가 하나 빈틈을 만들어놔서 가다가 터지잖아요? 안 띄운 것보다 못한 거죠. 이게 공부입니다. 사소한 게 모자라서 큰 일을 망친다고 하셨습니다. 볼트 하나를 잘못 조이면 공사하던 건물도 무너집니다. 이 우주선 비유가 너무 선명하게 와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장면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스페이스 X의 수조원을 들여 만든 우주선이 발사 직후 허공에서 폭발하는 장면을 말이죠. 수만 개의 부품이 완벽해도 단 하나의 빈틈이 전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이 우주선과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건 어찌 보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작은 스캔들 하나로 화면에서 사라지는 걸 우리는 누누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은 전 국민 공부시키는 거라 하셨습니다. 언제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작은 부주의 하나로 그간에 쌓아온 내 커리어가 막힌다거나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탄나거나 건강하던 몸에 치명적인 병이 생긴다면 그게 우리 삶의 거대한 붕괴입니다. 내가 놓쳤던 말 한마디 때문에 일이 꼬여버린 적 없으신가요? 나중에 일이 엎어지고 나서야 맞아. 그때 그 사람이 말을 해줬는데 왜 그걸 내가 무시했을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무시하며 지나쳤던 그 말은 결코 사소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르겠으면 다시 물어봐야 했고 좀 더 의논했어야 했는데 저 또한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나서야 크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친구나 동료들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제 빈틈이었습니다. 그 빈틈이 꼭 큰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 저 사람 또 저러네 하고 흘려버린 눈빛 하나, 귀찮아서 대충 넘긴 대화 하나, 그게 쌓여서 결국 궤도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뭔가 하나의 빈틈으로 우주선이 궤도에 오르지도 못하고 터져버리듯 여러분에게도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빈틈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걸 내 앞에 오는 상대들이 알려줍니다. 나는 그저 잘 채워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는 것도 못 먹냐? 하던 어릴 적 광고 카피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빈틈을 채우는 것이 우리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완성형을 지향하는 홍익인간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품성이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다뤄볼 표현은 이겁니다. 너하고는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입을 닫는다. 이거는 네가 입 닫은 게 아니에요. 네 아상이 극도에 갔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상대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저는 대화의 단절 선언이 아상의 극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말씀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됩니다. 50이 넘으면 이런 경험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배우자와 혹은 자식과 혹은 오래된 지인과 말을 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입을 닫아버린 적.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그러고 등을 돌립니다. 그 순간 스스로는 참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수 접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성숙한 거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승님은 그게 더 위험하다고 하십니다. 그 침묵 속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는데 아직 너는 숙이지 않으니 내가 더 이상 너를 상대해 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아예 포기해버린 겁니다. 상대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를 이미 포기한 것이에요. 무시해서 저쪽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관계는 말다툼보다 침묵으로 더 빨리 멀어집니다. 싸우면 그래도 뭔가 접점이 있는데 입을 닫아버리면 그 자리는 서서히 굳어갑니다. 입을 닫는다는 게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한 자의 입 닫는 행위는 참으로 어리석게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 집에 살아도 남남처럼 지냅니다. 말이 안 통해서 입을 닫았다 하지만 그 관계엔 존중이 없습니다. 겸손할 줄도 모르고 겸손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모르긴 해도 뭔가 내 잘못이 있겠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우린 상대의 잘못만 앞세우며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극도의 아상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스승님의 17년 무건수행은 철저한 죄스러움에서 나온 참회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의 분노의 침묵과는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행처에 누가 쓰레기를 버려놓으면 그 사람이 자리를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나와서 주었다던 그 말씀. 제 안엔 상대가 무안하지 않도록 이라는 말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처음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상대 앞에서 줍는다는 건 나는 줍는 사람, 너는 버린 사람이라는 분별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말은 안 해도 상대에게 지적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하고는 말이 안 되니까 입을 닫는다는 우리의 침묵 안에도 똑같은 분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이 의도가 말보다 더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입 닫는 게
더 위험하다고 하신 겁니다. 내 마음자락이 어디에 근거하느냐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게 미안함인지 아니면 내 잘남인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관계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계속 말을 이어가며 악수를 두는 것보다 말수를 줄이되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도 내 미안함이 묻어날 때 그 에너지가 전해져서 상대도 바뀌는 겁니다. 공부의 척도는 얼마나 겸손한지에 달려있다 하셨습니다. 입을 닫는 것에도 바른 노력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말을 끊고 지내고 계시진 않나요? 그것이 나의 참회와 미안함에서 나온 침묵인지 아니면 내 아상이 극도로 간 침묵인지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욕심과 미움에 이어 이번 영상에선 고집을 다루었지만 사실 이 세 개의 주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욕심은 화를 부르고 내 몸에 병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건 내가 옳다는 주장을 하며 남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분명 이 안엔 남을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내 고집으로 남을 아프게 한 만큼 그게 돌아와 내 몸을 칩니다. 왜냐고요? 역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역행을 하면 반드시 충격파가 옵니다. 바르게 가라는 신호입니다. 아파졌다면 이제 순행으로 돌려야 합니다. 스승님의 이 말씀이 강하게 남습니다. 정법은 믿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바른 걸 알았다면 행동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습관적인 내 고집 때문에 누구의 귀한 말을 쳐내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원치 않는 잔소리에 분노의 침묵으로 응수하진 않으셨습니까? 그 작은 빈틈 하나가 우주선을 터뜨립니다. 오늘 공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공부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